Yeah.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ey hate and say we went and changed. I stay the same.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오늘 사용할 제품은 벙커샷 8.5 버터리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로싱 포인트는 다크이며 본 영상은 저의 세팅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 때 도직량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분쇄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관능적인 부분에서는 에스프레소 또는 아메리카노 또는 라떼로 테이스팅을 하십니다. 그만큼 바리스타들만의 세팅 루틴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를 가지고서 테이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라고 해서 샷만 봐서 이 에스프레소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면 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직량은 픽스 그리고 분쇄로 조절하는 편입니다. 관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메리카노로 테스트를 하는 편이고요. 추출 수율 18%에서 22%를 생각하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편은 아닙니다. 이 원료가 의도하는 컵이 명확한지를 테스트한 다음 수위를 측정하면서 디테일한 레시피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는 함께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직량과 추출량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메뉴를 많이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직량보다는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을 조금 더 생각하는 편입니다. 추출을 길게 할수록 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초중반에 걸쳐 추출이 이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효율성을 감소하게 됩니다. 즉 초중반에 나온 진한 농도를 후반에 나온 것들이 농도를 희석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라이트, 미디움 로스트보단 다크 로스트를 길게 추출하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21.5g을 도징 후 42g까지 추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과 분쇄된 커피가루의 접촉 시간도 중요한데요. 지금 하는 레시피 기준 58mm 포터필터에는 일반 머신이라면 기본적으로 34초에서 36초 추출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머신의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추출 시간에 따른 추출 양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280인데요. 버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28도에서 36도 사이를 선호합니다. 버 온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발열이 높아져도 분쇄도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닌 발열로 인해 입자들의 성질이 바뀐다고 합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요즘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WDT법을 결합해서 테크닉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하부에 뭉친 것들을 풀어주고 레벨링 툴을 사용하여 퍽의 밀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강한 밀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퍽 상부는 불균형한 밀도를 가져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벨링 툴을 사용 시 바스켓 28.5 하이 높이 기준, 다크는 0.9cm, 라이트와 미디엄은 1과 1.1cm까지를 선호합니다. 템핑 시 템퍼 베이스 상부와 그리고 바스켓 상부는 같은 선상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누가 하든지 언제나 균일성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빅스텝 베이스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머신은 초당 0.6g의 사전주행 유량값과 본 추출 시 12g에서 13g 정도의 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주의 시 유량값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주입 시 초당 4g 이상이라면 일단 사전주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구바 압력으로 바로 추출해 보시고 사전주입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주입 시 유량은 바스켓 표면으로 커피가 나오기 직전까지 지연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은 원활한 물기를 형성을 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즉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추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출 시 다시 저항값을 줘서 접촉 시간을 늘리는 추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유량의 구조는 향미에도 변화를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수율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합물들이 성질에 따라 추출되는 양이 달라짐으로써 맛에서 차이를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추출의 양상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스프레소의 표면은 굉장히 좀 거칠어지게 됩니다. 샷과 물의 비율은 3배에서 한 4배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매장의 머신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누구에게 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물체의 형태와 색감은 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향은 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혀는 맛을 감지하는 미레가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000개라고 합니다. 미레 속에 있는 미세포는 맛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미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신맛, 쓴맛, 단맛,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세팅력은 그 자극을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느끼냐는 것인데, 저는 향미적인 부분, 그리고 산미의 날카로움 정도, 그리고 질감의 부드러움 정도, 그리고 후미에서 얼마나 여운이 긴지, 즉 지속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칼리브레이션 혹은 자신만의 스킬을 쌓기 위해서는 세계대의 센서리 저지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거를 느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먹어보면서 느끼려고 하시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에스프레소 세팅 시 자신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또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맛을 선사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레시피를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om in the trap, when trap meets house, you get a trap house, got 2 stacks. Throw it at a strip dancer, big booty hoe, said she from Atlanta.